다음 소식입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잠실 진주, 초과이익 환수 회피 젠걸음. 올해 강남권 재건축 주요 단지 중 하나인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와 그리고 잠실 진주 아파트가 교육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 인가 획득을 코앞에 뒀습니다. 올해 안에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해 내년 부활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두 단지의 막판 스퍼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달에 제일 쇼킹한 뉴스예요. 저도요.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도 아니라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올해 사례를 보면 뭐 4개월 15일 걸리거나 네, 3개월 정도 걸리거나 영향평가가, 그렇죠. 네. 한 3개월 이상씩 걸렸기 때문에 네. 7월 신반포 3차 경남 같은 경우는 7월 7일인가 8일 날 넣었거든요. 그러면 네. 3개월만 잡아도 10월 초. 그 정도가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8월 말에 됐고 사업 시행 인가는 한 9월 10일, 15일 뭐 그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그럼에도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만만한 일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시공사 선정이 6개월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건 아주 옛날 기준이에요. 과거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갈 때 기준이고 네. 지금은 시공사 선정에 약 한 2개월에서 2.5개월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은 법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리고요. 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2개월, 1개월에도 약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일단 신반포 3차와 경남 그리고 잠실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관리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라인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봐야 안다.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예전에 추사님이 그 반포권에서는 그나마 신반포 3차 경남이 네.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다른 데보다 있다. 속도 측면에서 남은 시간을 봤을 때. 그거는 시공사가 선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신반포 3차나 경남도 아주 불가능한 일정으로 봤는데 네.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심의나 교육환경 평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조금 더 많이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분양 신청 과정에서 그 조합원들의 이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내년 초에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든 못 피하든 그건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계 자체를 갖다가 전체를 변경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받아놓고서 그렇죠. 제초안을 피하는 쪽으로만 현재 집중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하고 나면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으로 다시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내년도 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냐 안 피하냐 여부에 상관없이 그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는 시점까지는 모두가 대동단결 일치해갖고 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예를 들면 건축심의를 과거에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변경할 거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가 동의를 했지만 네. 다음번에 건축심의 할 때는 이제 진짜 내가 살 집이거든요. 그렇죠. 더 그러면은 치열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설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는 조금 별개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급 과잉에 전매 제한 규제까지 오피스텔 시장도 저문다. 최근 수년간 공급 과잉과 임대 수익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사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 가수요가 줄고 임대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의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연말부터는 투기과열 지급뿐 아니라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요. 오피스텔 장점이 분양권 전매가 된다였는데. 그렇죠. 오피스텔은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의 수가 아주 제한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다 투자 목적으로 네, 사시죠.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약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 하나는 아파트 시장이 위축되면 오피스텔은 당연히 같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도 기사를 보면은 아파트 시장 위축되니까
뭐 또 상가 내지는 오피스텔로 뭐 풍선 효과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저도 지난주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속으로도 상가 쪽으로 투자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거의 뭐 광고성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약할 때는 그게 일시적으로 번질 수 있지만 결국 세게 누르면 풍선이 터지죠. 그러니까 풍선 힘이 누르는 힘이 약하면 일시적으로 뭐 상가든 오피스텔로 갈 수 있지만 네. 그 힘이 지금 아주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시장이 죽으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가라앉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언급을 했고요. 네. 특히나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이 벌써 서울 같은 경우는 5% 이하예요. 이미 작년부터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5% 이하인데 이게 다 나오냐 하면은 뭐 중개 수수료 내지는 뭐 공실 그리고 뭐 고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은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는 올해 계속해서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네. 7월 달에는 18,000건 정도로 올해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느낌 드세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증권시장에 애업은 아줌마들이 출연하는 딱 그 느낌이에요. 거래량을 보면서.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네. 아파트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풍선 효과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매 제한 카드가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 선회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주의 단신입니다. 마지막 문턱 남은 개포8 공무원 아파트 12월 착공 분양. 개포 8 공무원 단지 네. 개포에서도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있던 곳이죠. 수선님이 저만 개인적으로 그런가요? 제일 좋아하시던 위치죠. 12월 달에 분양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12월로 잠정적인 확정이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2주도 끝났죠. 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소시엄 그렇죠. 협력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승인을 받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하니까 12월에 분양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뭐 가격이겠죠. 네. 한 2000세대급 되는 것이고 1980세대라고 해요. 네. 그리고 임대 시프트가 한 219가구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한 1700여 가구 정도가 분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가 되겠죠. 여기가 근데 그 땅값, 땅 매입값 때문에 평당 한 4,200은 돼야지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그랬던 그 단지 아닌가요? 그 단지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낮은 건 아니고요. 네.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의 개념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가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낮진 않을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음 단지는 개포동 빅샷 뜨나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통합 재건축 추진. 아, 단어도 정말 잘 만들어요. 빅샷. 그쵸? 빅샷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그냥 큰 화면? 뭐 아하. 이런 뜻인가요? 그런가요? 여기서 어떤 컨셉으로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내용을 보면요. 지금 현대 1차 같은 경우가 한 416가구 되고요. 네. 개포 우성 3차도 한 400여 가구 규모예요. 그리고 개포 경남 같은 경우가 한 678가구 정도니까 다들 중소형 단지로 분류가 네. 되죠. 근데 그래서 한 블록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블록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통합을 하면은 좋은 거고요. 네. 전체 가구를 합치게 되면은 한 2,500세대 정도 규모로 탈바꿈을 하니까 네. 한번 해볼만 한 거죠, 당연하게. 그좀 느긋하게 제대로 지어보자라는 생각에서 통합을 그 추진한 생각이죠. 것 같은데 어차피 제초안 못 피하는데 뭐 급하게 이렇게 중소형 단지로 갈 게 뭐 있어. 의도는 좋은 것 의도는 같습니다. 좋죠. 이제 문제는 잘- 각 단지 내에서도 통합이 쉽지 않은데 아, 각각 다른 개별적인 단지들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 될 것 저희 세 같습니다. 단지 중에서는 개포 경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 세대수가 조금 커서 그런가요? 아니요, 조금 고즈넉하니 지금 아, 현재 그러시군요. 상황에서 양재천 앞에 바로 있어서 네. 그 단지에 갈 일이 가끔 있는데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진다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개포 주공 1도 마무리 단계 2주 전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뭐 블랙스티지나 안허힐스 같은 것들이 인근에 쓰고 개포 시형도 이번에 분양을 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서면서 쓰는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통합이 되냐의 문제겠죠.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주하는 분들도 다들 어느 정도 부유하신 분들이 많아갖고요. 네. 너무 욕심만 내지 않고 좀 크게 보고선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신 음마의 고집
시장 바뀌면 49층 올린다. 이 시장이 아니죠? 네, 서울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기사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서울시와 음마 측에서 5차례의 그 협의를 했어요. 예. 사전 협상을 5차례 벌였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전혀 음마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심의를 하지 않은 미심의의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대치 음마에서는 그럼 우리 시장 바뀔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내년에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악수 같은데요. 현재 이거. 분위기를, 아니 뭐 악수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 선거를 해봐야 아는 게 제초안이 부활하는 입장에서 뭐 6개월 빠른 게 특별히 6개월, 10개월 빠른 게 의미는 없으니까 네. 뭐 기대를 걸어보는 것 같고요. 시장이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정책적인 내용이 바뀌어서 다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현 서울시장의 정책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장 선거에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최근의 예, 분위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시민들이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저는 음마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저는 아무래도 그 설계비를 157억이네요. 오늘 기사를 이게 보니까. 근데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150 비용은 점점 더 느는 거 아닌가요? 157억을 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렇죠. 뭐 비용이 증가하는데 참 그 딜레마네요.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조합에서 선택하는 문제니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자, 포인플렉스님 오늘 한 주간 기사 뭐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신반포 3차 경남이죠? 아무래도? 그쵸. 저도 사실은 이 기사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뭐 3개월 정도 예상했는데 한 1개월 반. 단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으려면 2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이유는 자기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2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달의 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제초안을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엄청난 로빙을 했나? 뭐 그것까지는 예, 그건 로빙을 그것도 했다면 잘하신 조합의 거죠. 능력인 거죠. 그거는 예. 능력으로 봐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니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제초안 피하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의 한 주간 부동산 사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